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암호화폐를 단 하나라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올해 10억 명 돌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리플을 소유하신 분들이 10억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면서 저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비트코인 개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나이 어린 분들 있죠. 20대 초반 분들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가장 부럽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아시겠죠. 지금 2억 명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인구 숫자가 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등 정도 될까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한 5천만 등 정도, 1억 등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5억에서 80억 정도 된다니까 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학교 등수로 따지면 거의 전체를 75명 잡고 2등 안에 드는 겁니다. 거의 1등. 올해 어쨌든 암호화폐 소유자의 수는 연말까지 10억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가는 더 이상 대중의 암호화폐에 대한 증가하는 추진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한 국가에서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제어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튜브 같아요. 저는 어쩔 때 보면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유튜브 공중파 방송이 아닌 정말 자유로운 공간, 방송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그런 방송, 국가의 규제를 넘어선 자유로운 통화, 뭐 이 정도. 블록체인의 전파 속도가 웹 사용자 증가 속도를 뛰어넘을 겁니다. 2016년 기준 75억 명의 세계 인구 중에 47%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1995년도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사람은 전 세계의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정도 돼서 10억 명의 인구가 웹 사용을 했으니까 완벽하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블록체인의 전파 속도는 인터넷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파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올 한 해는 10억 명에서 15억 명 정도의 숫자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보고요. 어제 이야기하다 말았던 리플 금융의 새로운 표준 해가지고 리플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어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란 회사에서 생각하는 2022년도의 암호화폐 트렌드. 어제 설명드린 게 암호화 결제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 NFT가 결국 주류가 될 것이다. NFT가 엄청난 유행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NFT가 뭔지도 모르고 참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부지부식간에 이게 뭐지? 하면서 너도 나도 NFT, 엄마, 아빠, 형제, 자매 모두 NFT. NFT는 전 세계 하나뿐인 것. 요렇게 생각하면 가장 철학적 이해가 빠릅니다. 인문학적 이해가 빠르고요. 그냥 유일무이한 거.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거. 그러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람의 지문과 같다 NFT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그냥 다 이해하신 겁니다. 넌 판저블 토큰, 대체 불가 토큰. 그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다. 블록체인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또 살짝 끼워 넣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간간히 이렇게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뼈와 살이 되는 이야기니까 그래도 약간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생각하시기에는 블록체인은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더리움 이하 많은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을 하죠. 비금융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이 없는 업무 처리. 점점 종이가 사라지고 있죠. 정말 근데 종이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그리고 본인 인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투표를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요 두 개를 써서 활용을 하게 되면 아마 투표율이 90%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대통령 선거 끝 그리고 10분 만에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로 불리워지는 인적 자원들의 비용 그리고 장소 비용들이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죠. 기부금. 내가 아프리카에 돈을 10억 보냈는데 내가 진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진짜 받은 금액은 1000만 원이었다. 1500만 원이었다. 이렇게 기부금이란 명목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중재자랍시고 수수료란 명목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 이거는 이제 NFT죠. 제가 NFT 이야기가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소가 필요 없는 디지털 안에서의 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 토지대장 그리고 부동산 등기 건물 등기 아파트 등기 모든 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NFT는. 그리고 음악에서는 저작권 가수들에게 중재자를 거치지 않고 순수 창작물을 만드는 많은 이들에게 그들의 소유권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게 NFT. 이렇게 산업 전반 많은 부분에 사용이 되게 되면 굉장히 투명해지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쉽게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정부 예산, 국회의원들이 쓰는 내용들 이런 것들 스마트 컨트랙트에 담아버리면 분산 원장화 해버리면 누가 오늘 어디서 10,000원짜리 설렁탕을 먹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국민은 그거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0원짜리 하나 마음대로 쓰는 국회의원 없을 겁니다. 그럼 아무도 국회의원 안 할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 귀찮은 걸. 어쨌든 블록체인은 이렇게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맞는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비금융권에서도 블록체인에 활용되는 너무나 많습니다. NFT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또 NFT를 이야기를 드렸고요. 리플에서도 이제 NFT가 주류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올해 플레이어 네트워크 안에서 NFT가 오픈을 하게 되죠. 데이빗 슈얼츠 리플의 기술 총괄이 항상 외쳤던 우리는 이더리움보다 늦게 시작하지만 그 시장 전체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데이빗 슈얼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류 소비자와 소매업체 모두를 위한 원활한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공간의 혁신이 번영을 하기 위해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결국 지금 나오는 내용 때문에 리플이 다 갖고 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놨냐? NFT 회사가 성공을 하려면 인프라가 소비자와 제작자 수요를 지원해야 합니다. NFT란 이 플랫폼 인프라가 소비자와 제작자 수요를 지원해야 된다고 써놨어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나왔을 때 다 무료였죠. 지금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료죠. 그런데 인프라 형성이 되고 전 국민이 카카오 앱을 까니까 그때부터 뭘 했습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매출과 함께 시장을 거의 디지털 안에서 할 수 있는 소매 시장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죠. 근데 그들의 전략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지원을 했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용하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기서 놀아주세요. 우리는 플랫폼 운동장만 펼쳐놓을게요. 그런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암호화폐가 결국 리플이란 얘기입니다. 이더리움의 가스비 때문에 NFT 시장이 난리죠 계속 지금. 그런데 이렇게 빠른 처리 속도와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 데이빗 슈얼츠가 이 시장 자체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소비자와 제작자의 수요를 지원해야 된다. 그냥 와서 놀아주세요. 그냥 저는 운동장만 펼쳐놓을 거니까 공 갖고 와서 놀아주세요. 그 뒷일은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해 드릴게요. 이게 맞죠. 일단은 플랫폼 마케팅에서 성공을 하려면 먼저 유저들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똑똑하지 않는 유저들이 있나요? 스마트하지 않은 유저들이 있나요?
공짜로 뭔가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절대 유저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아주 생각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리플이란 회사가 어떤 경쟁력으로 이 시장을 확보할 건지 너무나 잘 나타낸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것도 올려보자 저것도 올려보자 이더리움 가스비 때문에 이걸 저걸 올릴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공짜예요. 그냥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유저들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가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올립니다. 어쨌든 평가는 대중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 기관의 강화, 리플도 역시 규제 기관의 강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저와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결국은 NFT와 CBDC입니다. 올해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은 CBDC가 어떤 식으로 그 날개를 붙일 건지 그게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결국 돈입니다. 돈이 어떻게 지불되고 돈이 어떻게 거래되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전체 생태계가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래서 세계준비통화, 리플 XRP, CBDC 관련 영상을 제가 끊임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절대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지조를 갖고 신념을 갖고 기다리시면 좋은 날 올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규제를 통해 초기 기술이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 규제의 뉴노멀, 분명히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표준은 결국 모든 암호화폐 블록체인 회사들이 리플에 따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멀티체인의 미래, 이제 암호화폐 하나, 블록체인 하나가 한 가지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만 하는 코인은 이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플레이어 네트워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XRP 리플이 그냥 국제 송금 업무에만 했다면 제가 이렇게 방송 안 한다니까요. 근데 결제를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지불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애가 이제 플레이어 네트워크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NFT, 그냥 코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멀티플레이어, 유틸리티,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겁니다. 리플이 바라보는 2022년 암호화폐 트렌드, 결론은 올해 확장성과 그리고 고객 경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거다. 그리고 규제기관, 중앙은행, 전통금융기관 및 암호화폐 혁신가의 중복된 노력은 업계를 발전시킬 변곡점으로 구축될 것이다. 암호화폐가 금융의 뉴노멀의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고객과 소비자 모두 향상된 인프라, 사용자 경험, 규제 명확성, 그리고 상호 운용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제가 오늘 오르고 내일 내립니다는 정말 못 맞췄어요. 근데 제가 그나마 저의 자존감을 높여준 내용들이 항상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부터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항상 이야기했었던 거, 그거는 좀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분석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맞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